풀면 되죠? 36번까지 저번에 했죠? 네. 자, 대소관계가 주어져 있는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방정식 3개를 줬어요. 공통근을 갖는데 근데 진짜 웃긴 게 이거 1이지 않냐? 왜 1이에요 선생님? 아니 개수가 A, 마 2B, C 마 2B, C, A C, A, 마 2B 다 똑같은 개수 위치만 돌려가면서 썼어요. 이 말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다 A-2B 더하기 C가 되면서 세식이 모조리 다 0이 돼버리죠. 만약에 그게 0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공통근이 1이 될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됩니다. 이거 물론 푸는 과정을 제가 보여주긴 할 텐데 여기서 공통근이 1인가? 이렇게 의심을 한 친구들은 이 세 개의 식을 좀 유심히 본 친구들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런 애들은 그냥 식 3개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개수를 눈여겨보면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기억에서 바로 물어보지 않냐? 야 1 넣으면 0 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약간 직관적으로 해석했는데 이렇게 말고 정상적으로 식을 풀 수는 없는 거냐? 있죠. 공통근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다 성립할 거 아니에요. 물론 x든 알파든 문자니까 그냥 x를 공통근이라고 생각하고 식을 다뤄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a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b 알파 더하기 c는 0이고요. 마이너스 2b 알파의 제곱 플러스 c 알파 플러스 a는 0이고요. c 알파의 제곱 플러스 a 알파 마이너스 2b는 0인데 이 식을 다 더해버리잖아요. 그럼 모든 항이 a-2b 더하기 c라는 인수를 갖게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a-2b 더하기 c를 공통인수로 하고 알파의 제곱과 알파와 1이 남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실수 알파에 대해서 이 식을 0이 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알파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저게 0이 되게 하는 건 허수잖아요. 네. 따라서 a-2b 더하기 c는 0이다라는 걸 수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쌤이 처음 했던 것처럼 1인가? 이렇게 의심했던 학생은 굉장히 신나게 풀고 있겠죠. 무슨 말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느낌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생각보다 수학 문제를 풀 때 기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맞게 풀고 있고 나는 반드시 맞는다. 근거가 없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좀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애들이 시험 훨씬 잘 봅니다. 그냥 틀리면 어떡하지? 난 수학 잘 못하는데 막 이렇게 쪼그라드는 어떤 마인드로 문제 푸는 애들이 훨씬 수학 시험 못 봐요. 제가 봤을 때 유사한 수준의 실력이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식을 유심히 잘 관찰해서 이 알파 1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친구가 훨씬 더 이 문제를 맞출 가능성이 높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실근을 간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아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확인했다는 건 결국 뭐냐면 공통근이 1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란 말이야. 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 방정식은 무조건 1을 근으로 갖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얘에서 두 근의 곱을 구해보면 a분의 c가 돼요. 그런데 이 대소관계 때문에 a가 c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 값은 1보다 작단 말이에요. 양수니까. 분모가 더 크고 분자가 더 작으니까. 이해하겠냐? 그러면 1하고 1이 아닌 다른 거를 곱했는데 1보다 작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른 거는 당연히 1보다 작겠죠. 동의하겠냐? 동의하겠어 친구들? 1보다 크면 1보다 커질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결국은 1이 공통근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디귿 세 2차 방정식 중에 중근이 가능하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방정식은 확인할 필요가 있냐 없냐? 없죠. 왜냐면 하나가 1이고 나머지 하나는 1보다 작다는 거 니은에서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랑 세 번째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두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 봐볼까요?
D1이라고 할게요. C의 제곱 플러스 8AB잖아요. 이거 무조건 양수다. C 양수고 A 양수고 B 양수니까 중근이려면 뭐 해야 돼? 0이어야 되잖아. 세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을 D2라고 해볼까요? 그럼 A제곱 플러스 뭐예요? 8BC죠? 이것도 무조건 양수네요. 그러니까 중근 같은 건 존재할 수 없다. 기억 내용이 참인 거죠. 풀만하시죠? 그래서 그냥 방정식 3개가 있구나라고 하지 말고 이놈들이 봐라. 왜 A하고 마이너스 2B하고 C를 위치만 바꿔가면서 써놨지? 이렇게 특징을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머리가 나쁘면 눈이라도 좋아야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러분 머리 나쁘다고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머리 나빠요. 저도 머리 나빠서 눈으로 수학을 푼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으로 푼다는 말이 안경 바꾸라 이런 얘기 아니라고 했어요. 예. 문제가 갖는 고유의 특징을 유심히 관찰하면 반드시 쉬운 길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거의 90% 정도 육박하는 문제들이 문제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을 발견하면 쉽고 빠른 풀이가 가능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90점 이상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험 볼 때마다.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538번. XY에 대한 2차식이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이거. 너네 지금 끝까지 도의가 한 번도 왔잖아. 이게 중간고사에 나오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기말고사에 나오면 이거는 0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가 뭘로 바뀌냐면 두 직선을 나타낼 때 이렇게 바뀝니다. 이 두 개의 문제는 완전히 동일한 문제입니다. 근데 중간고사에서 출제할 수 있고 기말고사에도 출제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고요. 여기서는 더 쉬운 형태죠. 얘가 뭐라고 했으니까 그냥 두 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거를 K를 대충 때려 맞춰서 인수분해 새끼들이 있더라고. K가 얼마 정도면 인수분해 될 것 같다 이렇게. 왜냐면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한 문자에 하나 정리할 거 아니야. 그러면 2x의 제곱이고요. 1창은 마이너스 3y하고 k예요? 아니 5네 5. 마이너스 3y 플러스 5x 그리고 마이너스 2y의 제곱 플러스 ky 플러스 3은 0인데 이걸 좀 비정상적으로 푸는 친구들은 뭘 알고 있냐면 내가 인수분해 문제 진짜 많이 풀어봤는데 여기가 무조건 곱의 형태로 바뀌던데 이걸 그냥 귀납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곱의 형태로 바뀌려면 인수분해 시도했을 때 k가 얼마나 될지가 뻔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고른 다음에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정당한 풀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풀으라고 낸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풀으라고 낸 문제가 아니고 그건 귀납 추론이잖아. 니네가 앞에서 많은 문제를 풀어봤는데 저기 y에 관한 2차식 상수항으로 남게 되는데 그게 맨날 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던데 그래야 얼마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1 크로스 이지라 해가지고 맞추니까 그러잖아.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근해 공식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 했죠? 근해 공식의 다른 이름은? 그렇죠. 강제로 인수분해한다 라고 했죠. 강제로 인수분해한다는 개념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고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 라는 게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서술형 문제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a가 뭔지 모르고 b가 뭔지 모르고 c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인수분해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한테는 강제 인수분해, 강제로 인수를 찾는 근해 공식이 있기 때문에 얘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답이에요. 실제로 이걸 전개해 본 적 있어요? 저한테 개념 배울 때 전개해 봤잖아. 이게 전개하면 저거 나와. 볼래? a 놔두고 x의 제곱이지. 1창은 얘하고 얘 더하면 되잖아. 더하면 뿔만 날아가니까 뭐 되겠니? 여기 왜 b라고 써놨니 내가? 맛이 같구나. 네. 자 2a분의 2b 되겠죠? 그럼 a분의 b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 상수항은 얘랑 곱하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마마는 뿔뿔 될 거니까. 그치?
그럼 이제 합차로 처리하면 분자는 b의 제곱에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빼는 거니까 분자가 4ac예요. 분모는 4a 제곱이죠. 그럼 약분하면 뭐 남아요? a분의 c 되죠. 이 상태에서 마저 전개하시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되면서 오 진짜네. 인수분해 한 개 된단 말이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근해 공식의 다른 이름 뭐라고요? 강제 인수분해요. 그러니까 강제로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못할 2차식은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요 내용을 토대로 K가 안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인수분해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제 인수분해를 시도해보자 이런 관점입니다. 이걸 강제로 인수분해를 시도한다면 2 곱하기 x 마이너스 근해 공식을 썼을 때요. 얘가 4분의 3i 플러스 5 플러스 루트 d라고 쓸게요. 식 너무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분의 3i 플러스 5 마이너스 루트 d라고 쓰고 단 d는 3i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얼마냐? 16y 제곱 그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8ky 마이너스 24라고 쓰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저 뒤에 들어가면 너무 피곤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인수분해 성공한 거야. 그럼 이제 뭐 얘기만 하면 되냐면 얘도 1차식이고 얘도 1차식이라는 게 이 문제의 조건이잖아요. 근데 저것들이 1차식이 된다고 보려고 하는데 제일 거슬리는 애가 누구냐면 얘. 근호가 있으면 1차식이 아니고 무리식이잖아요. 그럼 저 근호가 없어지면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는 거잖아요. 근호가 없어진다는 것은 저 D가 뭐란 얘기예요? 완전 제곱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D가 완전 제곱식인가 보다 라는 사실을 깨닫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니? 근데 D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으니까 D를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D를 저걸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면 25y의 제곱 맞니? 그 다음에 30y니까 2배 15 마이너스 4k y 더하기 1이다. 이해하겠니? 근데 이 d가 뭐냐면 y에 대한 2차식이거든요. 근데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이죠. 그게 뭐였어요? 이걸 다시 방정식으로 보고 이 i가 중근을 갖게 되면 얘가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 판별식을 또 보는데 이건 D2라고 할게요. 이걸 D1이라고 구분할게요. 헷갈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가들? 네, 이걸 D1이라고 구분할게요. 헷갈리니까. 그럼 D2는 뭐가 되는 거냐면 15-4k의 제곱 마이너스 25 이게 0이면 되거든요. 그럼 15-4k가 5이거나 마이너스 5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k는 2분의 5 그리고 얼마니? 5 두 개 가능한데 정수 k라고 했으니까 얘 안 되고 얘는 되는 거죠. 물론 선생님 그냥 처음에 여기가 인수분해 된다고 생각하면 k가 5인 거 더 빨리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 서술형으로 나오면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1차식이 곱이니까 y는 5다. 이지랄 해봐 점수 하나도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거기가 1차식이 곱이 될 이유가 없단 말이야. 없어서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많은 문제가 풀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알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서술형으로 내는 학교들 참 많습니다. 그럼 제가 앞에 칠판에 적은 거죠. 다 적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오거나 주관식 단답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까지 길게 적을 필요 없잖아요. 그때 문제를 빨리 풀게끔 하기 위해서 얘가 지금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잖아요. 그죠? 얘는 누구냐면 판별식이 y에 관한 2차식이었는데 걔의 판별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판별식의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D2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론은 뭐냐면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면 돼요. 그래서
xy에 대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조건, 혹은 xy에 관한 2차식이 두 직선을 나타낼 조건은 뭐냐라고 물으면 판별식의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정수 조건이 없다면 여기서 2분의 5도 찾았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판별식의 판별식은 0이다 이러면 누락되는 k값 없이 모든 k를 찾게 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풀 것 같으면 이런 설명 과정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식 쓰고 판별식 쓰고 또 판별식 쓰면 답 나오는 거 아니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마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틀리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에 진짜 성의가 너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지 머리 탓하고 있어. 난 머리가 나빠서 수학 못한다고. 제가 봤을 땐 그래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이렇게 나온 어떤 문제집을 봐도 이게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빠져있는 문제집이 없을 정도의 엄청 딱 정형화된 유형이야. 그럼 학교쌤이 이걸 내는 목적은 뭐겠냐? 그래도 한 7, 80%는 맞겠지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 근데 50%는 못 맞아. 알았니? 그만큼 학생들이 좀 성의 없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서술형으로 나오든 단답으로 나오든 객관식으로 나오든 정답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539번.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다음과 같다고 했을 때 이거 구하세요 이랬어요. 하하. 이런 얕은 수를 쓰다니. 그죠? 왜냐하면 두 근의 합도 n에 관한 식이고 두 근의 곱도 n에 관한 식입니다. 그렇지 않냐? 그러면 얘랑 붙여줘야 계산하기가 편하지. 이게 지금 일부러 알파1, 알파2, 알파3 이렇게 괄호 봐봐. 이게 함정이라고. 제발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통분이나 해라 이 새끼들. 뭐 이런 뜻이야. 야, 이걸 쫓아가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는 거지. 너네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읽지 않는 친구들은 뭔가 괄호처했으니까 앞에 거 먼저 계산하고 뒤에 거 먼저 계산해서 더해야지 이런 이상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알파 n, 베타 n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어찌 보면 알파와 베타는 확정이 아니에요. n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지.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알파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베타 1 더하기 1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긴 한데 알파 n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베타 n 더하기 1분의 1 이걸 구하면 n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1 넣고 2 넣고 3 넣어서 더하면 답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그럼 여기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더한다는 관점이니까 얘를 통분하면 알파 n 베타 n 더하기 알파 n 더하기 베타 n 더하기 1분의 알파 n 더하기 베타 n 더하기 2 이가 되는 거니까 근계수에서 집어넣어보면 이거 n제곱 마이너스 8이고요. 얘는 6n 더하기 16이고 더하기 1 그리고 6n 더하기 16 더하기 1 더하기 2 이런 식이잖아요. 얘를 풀어보면 밑에가 공교롭게도 n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뭐가 돼요? 6 곱하기 n 플러스 3이 되죠. 그래서 얘가 n 플러스 3분의 6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p분의 q라는 놈은 뭐예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니? 2분의 3이지. 2 집어넣으면 5분의 6이야. 3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지. 이거 3개 합이니까 10분의 37 이게 돼서 P 플러스 Q는 얼마다? 47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납득하겠냐, 다들? 재미삼아 약간 다른 풀이도 보여주면 이 근의 모양 때문에
얘 그는 알파 n 더하기 1과 베타 n 더하기 1 아닐까 친구들? 그래 보여요? 그죠? 예. 얘를 정리하시면 x의 제곱이고 1차원 계수가 마이너스 2x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6n 더하기 18 x가 되려나? 상수항은 16, 1, 17 n 제곱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냐 아가들? 많은 거 아니야 아가들아? 뭐가 안 맞는데? 개수가 뭐가 안 맞아요. 2차항이 x의 제곱이고 1차항은 이거하고 마이너스 2x 상관없는 것 같고 상수항이 안 맞는군요. 예. 상수항이 지금 6n도 나오잖아요. 6n 더하기 16 나오는 거죠. 6n 더하기 16 나오는 거니까 아까 내가 뭐라 썼지? 일단 6n만 넣어주면 되겠네. 그지 않냐? 선생님이 왜 이런 짓을 했냐면 요거 있지. n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9 x의 제곱 마이너스 6n 더하기 18 x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은 역수가 근이기 때문에 알파 n 더하기 1분의 1 그리고 베타 n 더하기 1분의 1입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두 근의 합이죠. 그럼 근계에서 합이 뭐가 나오냐면 n 플러스 3의 제곱분의 6 곱하기 n 플러스 3이 나옵니다. 그럼 똑같이 n 플러스 3분의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재미로 해본 거예요. 재미있었나요? 그죠? 이런 걸 해보란 말이 얼마나 재밌어요. 이거 되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제가 다 알려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정식의 근의 의미하고 개수 역전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이렇게 다르게, 물론 여러분들 이게 훨씬 편하구만 뭐 쓸데없이 저렇게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일종의 지적 유희인 거죠. 이렇게 하면서 노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다 이렇게 통하는구나 라는 거 알겠습니까? 다 통합니다. 예, 뭘 쓰시든. 근데 나중에 이제 골라 쓰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유리한 풀이를 골라 쓰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여러 풀이에 통달을 해야 골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하는 습관을 자세히 보면 딱 한 가지로 풀 줄 알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은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내 거 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일단 학생들은 첫 번째 풀이를 되게 잘 배워야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그걸 고집하는 경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첫 번째 굉장히 비효율적인 풀이를 배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효율적인 걸 배우더라도 저게 좋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게 내 손에 너무 익었어. 그래서 새로운 걸 잘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안 된다. 너네가 무슨 60대 70대도 아니고 그렇게 보수적으로 공부하면 되겠니?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신세계가 있다니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아시겠죠? 네. 다음 문제로 가봐도 되겠습니까? 540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순서상 PQ의 개수를 구하시오. 알파 베타 PQ는 1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 벌써 기분이 안 좋죠? 예. 자연수나 정수건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야 돼. 알겠죠? 왜냐면 일종의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좀 띄어야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 알파와 베타는 각각 3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다. 3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 자연수는 도대체 누구죠? 그냥 제곱수? 소수의 제곱수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근데 지수가 1이고 소인수가 2개만 돼도 2 곱하기 2에서 약수의 개수가 4개로 출발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약수의 개수가 3개란 말은 졸라 특이한 말이야.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 이걸 안 외우고 있더라도 왜 약수의 개수가 3개밖에 안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약수의 개수가 3개 나오긴 진짜 어려워요. 왜? 6은 2 곱하기 3이자 엄청 간단한 숫자잖아. 근데 약수가 1, 2, 3, 6, 4개란 말이야. 엄청 특이한 숫자네? 좀만 생각해보면 소수가 약수가 2개죠.
아, 소수의 제곱수구나. 금방 생각해낼 수 있어요. 맞아요? 소수의 제곱수다. 근데 이런 생각 해내려면 이 세 개를 보고 되게 적다, 이상하게 적다, 숫자가 너무 세 개가 되긴 힘든데 이 생각을 하시면 얘가 소수의 제곱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좋아요. 그런데 이 Q에 좀 관심이 가네요. 왜냐하면 소수의 제곱수를 제한적으로 걸어보고 싶은데 이 Q는 150 이하여야 되잖아요. 그잖아. 근데 Q라는 놈은 알파와 베타의 곱이잖아요. 근데 알파와 베타는 소수의 제곱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제곱수인데 두 개를 곱해가지고 150 이하로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소수의 제곱수가 매우 제한적이죠. 4, 9, 25, 49 뭐냐? 그 다음 볼 필요도 없겠죠. 그 다음 건 얼만데? 11의 제곱 아니야? 121인데 121에다 뭘 곱해도 무조건 150은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P라는 놈은 알파 더하기 베타고 Q라는 놈은 알파 곱하기 베타니까 알파 콤마 베타를 고르면 돼. 이제 저거 4개 중에서만 고르면 되잖아. 되지 않냐 아가들? 그치? 아니 PQ를 그냥 고를까? 그렇죠. 알파 베타 제에서 고르면 되니까 PQ로 할게요. 알았죠? 더하는 건 그냥 마음껏 더하셔도 되거든요. 뭐가 문제예요? 곱하는 게 문제인 거죠. 4하고 9하고 더하면 13, 4하고 36 문제 없죠? 그죠? 4하고 25를 더하면 29, 4하고 25를 곱해도 되나? (29하고) 100 안 되냐? 되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4하고 49를 더하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4하고 49를 곱하는 건 문제가 되죠. 49를 대충 50이라고 잡으면 이미 200 근처까지 가잖아요. 곱이 안 돼요. 곱이. 9하고 25를 더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데 9하고 25를 곱하면 8만 곱해도 이미 200이잖아요. 그죠? 예, 안 되겠네. 9하고 49는 당연히 더 안 되겠죠. 25하고 49도 안 되겠죠. 끝이네. 이게 다예요. 두 개밖에 안 되는군. 이렇게.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뭐 소수의 제곱수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어려울 게 딱히 없죠. 노가다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두 개 세는 건데. 그렇지 않니? 넘어가 되겠니? 자, 다음 541번입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데 근을 갖고 이게 서로 다른 네 근을 간다는 말을 보고 바로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저 절대값을 이렇게 풀면 우변이 뿔마일 될 거 아니에요. 동준아? 그럼 플러스 1일 때 2차 방정식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1일 때 2차 방정식 하나 나오니까 두 개의 방정식이 나올 텐데 걔네가 전부 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만 합쳐서 네 실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뿔마 1일 텐데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놈하고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놈하고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나올 텐데 얘네가 서로 다른 네 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물론 네 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둘 다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판별식을 보기 귀찮아서 제가 그냥 곱한 다음에 K값이 하나 나오면 그게 답이에요. 만약에 여러 개 나오면 판별식을 봐야 될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양아치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괜찮아요. 알겠죠? 예.
모든 어차피 서로 다른 4근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곱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죠. 여기에 곱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4근의 곱은 일 텐데 이게 24여야 되잖아요. 이 차이 나는 두 수가 곱이 24인 경우는 6, 4, 24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k는 그냥 3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k에 3을 넣어보면 상수항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판별식 볼 필요 없었네 이거. 이게 제가 이거 자세히 못 봐서 그래요. 앞에 1밖에 안 되잖아. 그럼 뒤에 거 이렇게 4배에서 빼는 관점이잖아. 그럼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웬만하면 2식은 같겠지 사실은. 1에서 빼는 건데. 그럼 1에다 그거 더하는 관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같겠네 무조건 같겠네요. 볼 필요 없겠네. 그지? 네. 자 저거는 저 부호를 유심히 안 보고 제가 지금 판별식 쓰기 싫은데 이 생각을 먼저 하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고 실제로 쟤들이 음수라는 거 알았으면 쓸 필요도 없네요. 그죠? 무조건 2개씩의 실근을 갖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말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542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감마 보이시죠? 뭐가요? 아니 알파 똑같은 문자를 썼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근을 공유한다는 말이에요. 아하, 한 근을 공유하는군. 이렇게 저 한 근을 공유한다는 걸 어떻게 써볼까 싶은데 근데 그냥 이거 일종의 연방 푸는 그런 느낌의 문제인 것 같잖아요. 그죠? 연립방정식 푸는 느낌? 그냥 연방을 푸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원래는 제가 이제 뭘 기대했냐면 알파 똑같잖아요. 그러면 안 쓰셔도 돼. 이렇게 할 거 아니니까. 알파의 제곱 저 위에 거를 a 알파는 6 알파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고 아래는 알파의 제곱 더하기 a 알파는 마 b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6 알파 더하기 1이 마이너스 b구나. 이렇게 조금 하나를 관계식을 뽑아낼 수 있거든. 근데 나는 이게 숫자 나와서 알파가 딱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안 나와서 결국 다른 것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히 이점이 없는데 아마 이거는 성립할 거예요. 우리가 다 구하고 나면 봐봐요. 성립하는 거 안 하는가? 예.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그럼 그냥 근계수 이런 거 쓰자. 이런 느낌인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6-a예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니까 서로 역수이면서 부호 바뀐 관계란 얘기죠. 요게 하나 있을 거고 알파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예요. 그리고 알파 감마는 b죠. 이해하셨나요? 오히려 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식 하나 더 안 주면 문제 못 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 식의 특징이 뭐냐면 알파와 베타와 감마의 관계를 밝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용해서 A를 사라지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럼 두 식을 빼는 관점이에요. 그럼 두 식을 빼면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나오는데 얘가 6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얘가 2알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는 3인 거예요. 오, 그럼 이거 써먹을 수 있겠는데? 그치? B는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19인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물론 저거 안 써먹어도 B는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 가지고. 그러지 않냐, 아가들? 왜냐면 알파가 3이기 때문에 베타는 또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거든.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둘이 더하면 3분의 8, A는 3분의 10 나와버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알파가 3이고 A가 3분의 10이니까 감마가 마이너스 3분의 19
이렇게 이거 사실 안 써도 다 나옵니다. 알겠죠? 연계해서 쓰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다 나와버려서 구하라는 게 3a 더하기 b였으니까 답은 9냐? 아, b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죠? 네. 저도 모르게 베타를 찾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마이너스 9죠? 그래서 그냥 연립방정식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별거 아니었죠? 그죠? 넘어가 되겠습니까? 43번까지만 풀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죠? 네.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사실 근해 공식 쓰시면 알파 베타는 쉽게 나와요. 그잖아. 네. 근데 뭐 쉽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구하지 말고 필요하면 구할 수 있군. 이렇게 이 정도 읽으란 말이야. 알겠죠? 네, 필요하면. 자, 그런데 저기 도형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그냥 만들으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만들면 되겠네. 만들자. 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이게 보이지 않니? 그냥 이런 거 보이면 봐도 닮은 비스라고 했지. 두 개 닮음이잖아. 그치? 근데 얘가 알파 대 베타인 거지 않냐?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여기를 알파 K라고 보면 여기가 베타 K가 되는 거 아니겠니? 알파 대 베타야 되니까. 근데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베타 K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K라는 놈이 뭐가 되는 거냐면 알파가 되는 거네. 맞아요. 그죠? 그러면 K라는 놈이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인 거네요? K 이제 구하면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계수에서 4잖아요? 4분의 알파는 더 작은 근이었죠? 작은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2인가요? 근해 공식으로 구한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넓이는 뭐냐? 넓이는 베타 K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잖아. 여기 구해놨는데 잘 봐. 베타 K의 제곱이면 베타의 제곱 곱하기 K의 제곱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분의 알파의 제곱. 선생님이 지금 구해놨는데 숫자 안 갖다 쓰지? 왜 숫자 안 갖다 써? 여기서 근계수를 쓰면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베타의 제곱이 될 거라서 왠지 더 쉬울 것 같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4분의 2의 제곱이니까 이게 2분의 1 제곱이니까 4분의 1이네요. 제가 심지어 K가 뭔지 구했는데도 지금 갖다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둘레라는 놈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베타 K가 되는 거니? 아가들? 그잖아. 얘도 사실 안 구해도 되겠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4알파 베타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예. 그럼 이거 그냥 2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베타가 2분의 1이니까 2를 뭐라고 보면 좋겠냐? 4분의 8이라고 보면 좋겠네. 왜냐? 여기가 4였던 거 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넓이와 둘레를 두 근으로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합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8 4분의 9여서 m이-9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곱은 근데 2 곱하기 4분의 1에서 2분의 1 4분의 2 n은 2다. 이게 더 편하겠네요. 이해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m과 n의 합은 얼마다? -7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닮은비를 빠른 속도로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였고, 그죠? 몇 대 몇은 몇 대면 이딴 것 좀 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게 비례식의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뭐 A, B 대 A, C는 알파 대 베타 이딴 표현 안 쓰게 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점점 이걸 안 쓸수록 비례식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몇 대 몇은 몇 대 몇 이거는 이해가 이미 다 된 상태의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에게 무언가 설명하고자 할 때 써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굳이 그럴 필요 없고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뭘 눈여겨보냐면 저는 K가 실제 어떤 값인지 구했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넓이를 써보니까 딱 여기까지 쓰고 뭘 깨달아요? K 이거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넣는 것보다 오히려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인 상태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근계수가 뜨면서 더 편하겠다. K 안 쓰는 게 낫겠다. 난 이미 구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미 구했는데 안 쓰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는 거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골랐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 보자마자 4분의 8로 바꾸잖아요. 왜? 여기 4였던 거 기억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풀었는데 4x의 제곱으로 시작했었어. 이렇게. 그럼 4분의 얼마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게 좀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 못 푸는 거 아니에요. 닮으면 보시면 풀겠죠. 푸는데 내가 앞에서 확인한 정보를 기억하면서 풀이하는 능력이 진짜 엄청 중요해집니다. 나중에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되냐 안 되냐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는 앞에서 내가 풀면서 얻은 내용을 잘 기억하게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물론 다음 문제까지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전 문제에서 풀었던 걸 다음 문제에 쓰고 있는 이상한 놈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하죠.